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랜 연휴 끝에 또 오늘 마무리가 됐던 국내 시장 분위기가 좋았죠. 특히 코스닥의 약진이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 시장에 대해서 잠시 짚어본 뒤에 오늘의 반장님 바로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브리핑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0.0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기세 좋게 시작을 했던 코스피 지수였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진 모습이었어요. 코스피 2,615포인트 선에 오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1.20% 급등하면서 880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뒤에 또 소개해드릴 에코프로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던 하루였죠. 수급적으로 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받쳐주는 하루였습니다. 3,488억 원어치 기관이 홀로 사들인 반면 개인이 2,950억 원어치, 외국인이 427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2차 전지주들이 잘 달려줬던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529억 원어치, 외국인이 2,064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에 개인이 홀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모습이네요. 2,209억 원어치 홀로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오늘 수산물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살펴보면 대장으로 움직였던 CJ 시푸드 10.67% 오르면서 3,785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 뒤에도 사조 시푸드, 동원수산, 신라 SG 등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7%, 6%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달 말까지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고 올해 여름부터 실제 방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무려 16.96% 오르면서 66만 2천 원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장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 만큼 기다려왔던 반등이지만 굉장히 힘이 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2차 전지 대장주로 움직인 에코프로, 그 뒤에도 에코프로, 삼형제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분위기가 좋았던 가운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전체가 들썩이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했던 에코프로 관련돼서 오늘의 반장님께서도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맛깔나게 해주실 반장님 바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랜만에 강의 프로그램에서 뵙습니다. 우리 이주연 반장님 모십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라이브 방송 매일 해주고 계시고 네. 저희 저녁 방송도 나오시고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오늘 시장은 좀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은 또 양봉 반장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 시장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돌드럼이다. 그러니까 돌드럼은 뭐냐? 이 무풍지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적도 부근에 가면 거기에 이제 무풍지대예요. 범선들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지만 요즘은 뭐 범선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파도가 없다, 잔잔하다, 고요하다. 순항할 수 있는 그런 날씨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에서 지금 악재가 될 만한 것들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던 대단한 악재가 튀어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매크로적 이슈 그리고 앞으로 나올 뭐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큰 변수 없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움직여준다라면 시장은 순탄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조정은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하면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풍지대 골드런이다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시장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혹시나 내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잘못 짜서 좀 헤매고 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오늘 이주연 반장님께서 또 속에 없는 얘기 못 하세요. 굉장히 속 시원하게 강의해 주실 예정이니까 우리 이주연 반장님 믿고 이 시기 함께 돌파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그대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휴대폰 화면에 뜰 겁니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면 라이브 방송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과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 다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반장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종목 때문에 정말 밤에 잠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은 제발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반장님이 속 시원하게 오늘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부터 접수 받을 예정이니까 빠르게 접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생방송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반장님과 함께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 반장님께서 오늘 또 알찬 강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 벌써 기대가 됩니다. 사실 매일 에코프로 봐주고 계시고 시장에 대해서 이쯤 되면 한번 반등 나올 때 됐다. 뭐 이쯤 되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는데 소름 돋게 좀 딱딱 맞아서 네, 저는 좀 속으로 많이 놀라고 있는데 방송에서 티를 안 내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티 좀 낼까요? 네, 뭐 너무나 당연하게 시장을 항상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이시는 만큼 바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은 또 시장의 어떤 점을 저희가 맥을 짚어보면 됩니까? 자, 오늘 이제 시장 상황을 한번 좀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서울경제TV를 2020년도 그러니까 상승장이 올 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그리고 제 방송을 좀 꾸준히 보셨던 분들께서는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시장의 3,200포인트가 무너지는 시점부터 시장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금 비중을 크게 확대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뭐 속된 말로 돔황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최소 2,400포인트까지 그때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2,300포인트부터는 여러분들께 이제 주워 담아라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하로 주워 담으신 분들은 지금 결실이 좋으시겠죠. 나 잘 몰라. 그래서 삼성전자만 샀더라도 5만 원대 지금 입성을 하고 계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고요. 10월 달에도 제가 저점을 명확하게 잡아드렸고 올해 2023년이 올 때 시장은 굉장히 좋은 장이 올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었어요. 이미 뭐 10월 달 전부터 2023년부터 좋아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금리 사이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한 전망들 이야기 드릴 거고요. 또 2차 전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2차 전지 대장인 에코프로에 대해서 진단, 분석 이런 거 좀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걸 제가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 끝까지 하시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좋은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강의 본격적으로 할 텐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수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예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너 무슨 말 하니? 어디서 그런 근거 없이 얘기를 떠드니?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방송에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방송들 찾아서 일일이 다 뒤져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이구나. 어떻게 저 사람은 3,200대 시장이 무너질 걸 알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자, 오늘 간단하게 그러면 상승하던 증시가 많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락하던 증시가 이제부터 올라가겠구나라고 판단이 드는 시점 언제부터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 차트 잘 몰라요 해도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 이런 건 아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르신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노란 톡방 일단 들어오셔갖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이동평균선이 뭔지부터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있어요. 120일 이동평균선. 뭐 기술적인 분석까지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짧으니까 요 60일 이동평균선이 뭔지 공부해 보시고요.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 MTS나 HTS에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60선과 121선에 뭘 봐야 되느냐? 바로 데드크로스를 봐야 됩니다. 이 60선이 121선을 깨고 내려오는 거, 요거를 데드크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요 구간을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러면 저기가 어디냐? 바로 32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적어보고 이야기를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크로적인 이슈가 먼저 선행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임박해 온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추세가 하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저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하락이 나올 때는 현금 비중을 높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제부터는 안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60선과 120선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면 좋아지는 시점 어디냐? 이거 골든 크로스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장이 빠질 때마다 제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겁니다. 뭐 종가에 뭐라도 사세요.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런 구간들 다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시장은 반등일 뿐이지 계속 하락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언제부터 시장이 저점을 잡고 있냐? 여기 2300포인트 깨고 내려서 2200포인트에서 요 시세가 나올 때 제가 시장이 이제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요때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차트를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갈 거라고. 얼추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요 골든 크로스가 언제 나오냐? 2023년도, 물론 저는 몇 달 전부터 시장이 2023년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역시나 매크로적인 이슈가 먼저 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금리 사이클이 이제 끝나간다라는 거. 그리고 차트가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 많이 밀려 내려왔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시장이 금리 사이클 때마다 조정받는 폭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다 드렸던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얼추 요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디쯤 팔아야 될까? 그리고 이거를 몰랐다 손 치더라도 제가 알려드렸던 60선과 121선의 데드 크로스, 그리고 요 골든 크로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면, 지금 증시는 정배열 초입으로 바뀌겠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됐구나. 내가 지금 현금 비중이 50%, 60%였어. 그럼 이때 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현금 비중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출이 된다. 그럼 대출 땡겨서 연끌을 해서 사는 거야, 저럴 때. 이렇게 레버리지를 써야 될 때는 확실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1년 반 동안. 제가 저기 3200 깰 때 언제쯤 시장이 괜찮아질까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방송에서도 물론 많이 받았고요. 그때 딱 얘기 드렸습니다. 1년 반은 조정이 올 거다.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지금만 달라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정확하게 1년 반 조정 받았어요.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이때부터는 뭐라도 샀으면 됐겠죠. 근데 뭘 사야 될까? 요거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 뭐라도 샀으면 웬만하면 수익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여러분들 아는 시가총액 상위에 한 30개 종목 내에서 뭐를 샀다 해도 대부분 다 수익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보고 있는 관점, 2,500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2,500을 지금 돌파하면서 시장은 그동안은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서 저점을 잡고요.
여기서 저점을 잡아도 요 쌍바닥을 만들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12월 달 내려올 때. 그래도 하락 추세다라고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얘기를 드렸어요. 왜?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 골든 크로스는 선행이 되었죠. 자, 그러나 2,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부터 제가 이제 비추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추세란 뭐예요?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 횡보하는 비추세 구간, 그리고 상승 추세.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하락 추세가 쭉 이어져 오다가 지금은 비추세로 넘어갔습니다.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조정 한 번 더 나오고 올라가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요거 여러분들 다 궁금하시죠? 지금까지는 운 좋게 시장을 제가 맞춰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면요. 이 상단, 저 고점 있죠? 고점. 우리 증시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만들어졌던 요 고점과 여기 최저점 구간, 요 최저점 구간의 중심 가격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시가 기술적 반등으로만 올라올 거냐, 아니면 매크로적인 이슈에서 뭔가 긍정적인 게 있냐, 요 부분을 살펴본다면 뭐냐. 증시가 왜 이렇게 빠졌어요, 여러분? 증시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럼 왜 금리 인상했어요? 물가가 급등을 하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자, 금리를 인상을 쭉 해가지고 10배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가가 잡히네? 그게 10월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락을 만들어낸 원인이 소멸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경기 침체, 뒷북치는 소리들 많이 나와요. 방송에서 보면. 경기 침체되면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데이터로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돈을 어떻게 풀어요?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풀 때도 있고 금리를 낮추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다? 제 생각엔 그래요.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동결 아니면 인하인데 인하까지는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경기 침체 온다. 실질적으로 막 지표가 안 좋아져요. 금리 인하하겠죠.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안 좋구나. 시장이 지금까지는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돈을 푸는 거라서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충격이 한 번씩 왔었어요. 그 충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매수 기회로 삼으시라고 아까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시장은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단기 상승하고 있는 이 흐름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저는 한 2,700포인트에서 일단 저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점과 이 저점의 하락폭의 중심 가격, 그 중심 가격이 어디냐? 2,700 한 20포인트 정도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내려온 이 하락의 원인이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금리는 이제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인하를 하거나 이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하락했던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증시는 항상 선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 2,85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2,850 증권사에서 나온 거 보면 상단이 3,000이 이제 곧 3,000까지 올라올 거다라고 보는 그런 증권사도 있거든요. 일단 저는 2,850포인트가 오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2,850포인트부터 3,000포인트 사이에서는 제가 2,300에서 그 하단으로는 여러분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면 나중에 2,850에서 3,000포인트 사이에서는 이제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셔야 됩니다. 주식을 다 팔아라가 아니라 현금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가면 조정을 또 한 차례 받았다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린 거 큰 사이클에서는 뭐예요? 60선과 121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잘 봐라 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 지수뿐만이 아니라 대형주들에서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으실 거고, 또 단기 투자도 이 지수 당연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락할 때도 먹을 것들 많기는 했지만 상승할 때 더 수익이 많이 나고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준을 뭘 봐야 되냐? 아마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귀에 딱지 안 들 정도로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5일 이평선, 빨간색 선 보이시죠? 저는 이제 이거 색깔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5일 이평선을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 빨간색 선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는 겁니다. 5일 선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늘 장중에 이거 5일 선을 좀 깨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그날은 종가 매수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보유한 종목들의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5일선을 회복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랠리가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신기하게 계속 잘 맞아 떨어져요. 제가 주식 한 20년 했거든요. 물론 뭐 전문적인 트레이딩을 했던 거는 뭐 10년이 좀 안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요거 활용한 이후부터는 거의 맞아 떨어졌었어요. 물론 저렇게 이제 박스권 가는 흐름들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에서 5일선을 이탈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더라. 아시겠죠? 5일선을 이탈하면 조금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단기나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수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여기도 봐봐요. 5일선 이탈했다 바로 회복하면 좋은 흐름들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 뭘 보고 있으면 돼요? 요게 5일선 이탈하면 이격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한 차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두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일선 막 이탈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막 종목에 막 비중을 태우고 있어. 그러면 수익 볼 확률이 높겠습니까? 손실 볼 확률이 높겠습니까? 손실 볼 확률이 높겠죠. 물론 뭐 하락장에 강한 종목들도 있곤 하지만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 시장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걸 배우셨는데 장기적인 흐름 60선과 121선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로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5일선을 딱 가지고 기준을 잡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단기 매매를 하신 분들은 계속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60, 120선은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박스권 장세로 가면 뭐 거기서 여러 번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세 상승이 쭉 나온 종목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거, 쭉 하락한 종목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매일같이 주말은 아닙니다. 주말은 저도 좀 쉬어야죠. 매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유튜브 딱 키시면요. 양봉업자, 제가 빨간색 양봉 모자를 쓰고 여러분들께 시장 이야기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시장에 대해서 별말을 안 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너무 좋기 때문에 딱히 뭐 이야기를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에코프로가 이 2차 전지의 대장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코스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던 만큼 에코프로가 빠지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좀 조정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스닥이 별 상태가 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뭐 마인드셋, 어떤 종목들,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되고, 이 주식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종목들을 접근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에코프로. 지금 제가 차트를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저 차트를 언제 그렸냐면, 여기 반등이 한번 나와갖고 4월 28일에 고점 형성한 날 있죠. 요 날 제가
이렇게 저항선을, 왜냐하면 점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점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저항선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그었어요. 점이 어디에 나왔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파동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는 고점, 변곡점이죠. 변곡점. 변곡점을 두 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갖다 요렇게 내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파동의 저점 구간에서 이런 구간이 나온다. 그죠? 자,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구간에 저점단에 오니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한다고 했잖아요. 요때 방송 보고 계신 분들에게 에코프로 저점이 잡힐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주식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거 봐봐요. 이거 쭉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하면서 트렌드를 만든단 말이에요. 트렌드. 이 트렌드를 만들어요. 이걸 이제 뭐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추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뭐 그것도 한자니까 그냥 영어 씁시다 여러분.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느냐?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저점을 계속 내리면서 고점도 내리면서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상승하던 트렌드를 일단 이렇게 깨고 내렸어요. 이거 제가 요 장대 양봉 나온 날 거래대금 2주 터졌는데 삼성전자 9만전자가 9만 5천 원 갔을 때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이제 하도 앞으로 달릴까봐 뭐 파세요 막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어쨌든 고점을 얼추 맞췄습니다.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드렸고 끝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지금 어떤 그림이냐? 고점을 좀 낮췄죠, 여기. 고점을 낮췄어요. 그리고 저점도 좀 낮췄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전형적인 하락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락 트렌드 그냥 안 끝나요. 내려갈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채널을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반등 나오는 건 뭐예요? 요 상승 요렇게 올라올 겁니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어요. 요때부터. 요렇게 움직일지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상승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만 그러냐?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비슷해요. 그런데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종목이고 2차 전지 섹터라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뭐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미래 성장할 그런 섹터. 지금 내연기관 대비해서 이 배터리 달린 전기 자동차 판매 결국은 뭐 2030년 되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50%가 전기 자동차가 될 거고 그리고 향후에는 전부 100%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 많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래 성장이 담보되어 있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성장 종목이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때 중간에서 사신 분들도 있고 내리면 사야지 기다렸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 내리면 사야지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이 바로 대기 매수세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고 크게 올라가는 종목일수록 대기 매수세가 생깁니다. 대기 매수세. 이 대기 매수세가 없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요번에 뭐 종목들 한 8개 정도 하한가 가는 거 보셨잖아요. 거래량 없이 막 계속 올라갔던 종목들. 그거 뭐 사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좀 뭐 때문에 올라가지? 많이 올라가네? 그냥 부럽네? 그런데 저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에도 급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 매수세라는 게 존재를 해요. 시장에 대장 주고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고 크게 갈 거고 그러면 대기 매수세가 왜 생기느냐? 회사가 싸요. 아직도 싸요. 제가 40만 원 단 요쯤에 올라왔을 때 그때 요 8시 방송, 저녁 8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안 비싸다, 싸다. PG로 하면 이때가 0.25였어요.
0.25. PG라는 거는 우리가 PER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PBR이라고 해서 이제 자본 가지고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데 PG 같은 경우는 이제 EPS를 가지고 이제 성장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성장주들은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퍼나 PBR로 따지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피터 린치 할아버지께서 요걸 만드셨어요. 전설적인 분이시거든요. 피터 린치 할아버지는 워런 버핏이랑 뭐 이렇게 네임밸류가 비슷비슷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증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고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거 다 알고 있을 거고 그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일반인들도 아는 분이신데 그분이 만든 PEG로 성장주를 계산을 하니까 0.25더라. 기사에도 나왔었어요. 기사에도. 그런데 왜 비싸다고 셀리 포터를 내지? 그죠? 이게 PEG가 0.5 이하면 매수, 1 부근까지 올라오면 매도 전략이거든요.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0.25니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비싸냐? 여전히 안 비싸요. 아직도 고평가 뭐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시세가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고점과 고점이 낮춰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춰지는 하락 트렌드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저는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에코프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런 저항을 만들어 놨으니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을 뚫어내고 가야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저항은 어디냐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한 72,000원, 3,000원 정도 부근이 될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내일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저도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서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저항이 여기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 저 밑에서 사신 분들 10만 원, 20만 원, 3만 원에 사신 분도 계시고 9만 원에 아까 저희 카메라 감독님께서는 보유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흔들든 말든 2025년 뭐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자, 그런데 요 구간에서 한 50만 원 단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장기 투자해야지. 물론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전지만큼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이런 메가 트렌드 섹터는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항이니까 대응은 해봐야 되겠죠. 왜? 여기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조정 받을 수 있잖아요. 올라왔다가 또 조정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한동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뭐 충분히 조정 받고 다시 상승을 만들 때까지. 그러니까 실적이 실질적으로 막 올라오는 걸 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여기 120선 올라오잖아요. 요거 밟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240선을 밟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여기를 돌파하고 갈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 구간에 오면 일단 다 팔지는 말고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는 겁니다. 축소를 하고 여기서 단기 추세에 분봉상 보면 나오겠죠. 한 240분봉이나 60분봉을 보면 그런 추세를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추세가 꺾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다 여기 이렇게 밀려 내려와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샀어. 그럼 여기 수익 실현을 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라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조금 지금 여기서 요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요게 좀 어렵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1시쯤 되면 여러분들께 라이브 합니다라고 링크를 띄워드려요. 그러면 들어오셔갖고 그냥 가만히 듣고 직장인 분이라서 힘들어요. 이어폰 딱 끼고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샬라샬라 얘기하는 것만 딱 듣고 있어도 지금 이게 가는 상황이구나. 지금쯤 좀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면 그때 와서 이제 채팅 잠깐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떠먹여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잘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시 라이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종목을 하루에 하나씩 드려요. 하루에 하나씩인데 사실 지난주는 한 종목을 계속 밀었습니다. 이게 막 종목 드리니까 지나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룩스라는 종목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실래요? 네, 얼마나 올랐나요? 궁금하네요. 자, 일주일 내내 미셨다고 하니까. 네. 소록스? 소룩스라는 종목인데 지난 월요일 날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 네. 어머. 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어디서 추천하셨어요? 자, 어디서 이야기를 드렸냐? 어. 요 음봉이 나온 날 어. 종가에 사세요 해서 다음날 바로 5% 수익이 났어요. 야. 그런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신고가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5일 동안 모아오신 분들은 오늘 시세를 좀 만끽하셨을 거고, 그러면 야, 무슨 바닥에서 3배 오른 거 이런 거 사냐? 이런 걸 추천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3배 올랐을 때 추천드려갖고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요, 여러분 계속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우리가 완벽하게 알진 못하더라도 기술적인 포인트를 잘 살리면 알아서 세력 형님들이 올려주는 게 바로 이런 종목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시장 이야기, 에코프로 이야기는 충분히 드렸으니까 시장의 트렌드에 올라타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이거는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부분이지만 시장의 트렌드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동전주들이 갑자기 막 상한가를 가고 급등하는 곳에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상위 뭐 30종목을 봤더니 동전주들이 많아. 그러면 그 동전주 중에서 내가 매매할 만한 것들을 찾던지 동전주 중에서의 대장을 찾아서 공략을 하는 게 바로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섹터가 쫙 올라요. 올 초에 그랬죠. 2차전지 섹터가 싹 올라가는 거. 다 같이 2차전지 돌아가면서 막 움직였잖아요. 음극재, 양극재, 리튬 할 거 없이 막 움직였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의 트렌드인 겁니다. 그런 시장의 트렌드에 올라타지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 제가 주식 20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멍멍이도 송아지도 다 올라가는 장은요,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 5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그 기간 짧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장이 항상 움직였냐?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들이 항상 주도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라는, 주도 섹터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 초에 AI 나왔을 때 제가 AI 계속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로봇 가니까 로봇 관련주들 많이 올랐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끝나지 않았다 생각해서 계속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갈 것 같으면 반도체 섹터를 공략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져갖고 식량난 관련주들이 움직여. 그럼 거기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테마예요, 테마. 테마가 나쁜 겁니까? 테마가? 영어로 하면 theme. 테마파크 가보셨죠, 여러분? 테마파크 가면 항상 그때 그런 게 있잖아요. 테마파크 가면 왜 즐거워요? 신나고 즐겁게 놀 거리들이 많으니까.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손실 날까봐 겁납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요, 정말 신나요. 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대형주, 중형주, 나는 중저형주, 대형주 이런 것들 해.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테마주 하면 돈 못 법니까, 여러분? 망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테마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생태,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급등주 하면 망해요. 단타하면 망해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급등주, 단타 할 줄 모르니까. 자기들이 손실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들보다 강하고 그 어떤 종목들보다 빠르고 주식 여러분 왜 주식 투자를 하세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장기 투자를 저도 오래 해왔어요. 10년 넘게 중장기 직장생활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어느 정도 벌려. 그러면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사자 말자 갈 만한 곳은 어딜까? 내가 사서 좀 더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구간은 어딜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다? 테마주. 급등하는 종목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망하라고 이런 얘기 드리겠어요? 아닙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하라는 게 아니죠.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종목 하면 망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빠질까 봐 그렇잖아.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까 봐. 그 왜 빠질 거를 걱정하지? 손절하면 되는데 여기 빠지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손절이 안 돼요? 손절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럼 주식 안 해야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손절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중장기 투자, 아무리 좋은 종목, 삼성전자 95,000원에 샀어. 아, 그래, 이거 10년 버티면 정신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저는 삼성전자 95,000원보다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5만 전자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 그 기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 위에서 10% 빠졌을 때 내가 손절을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5만 원대 샀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못했죠? 손절을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엄청 머리가 좋고 천재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종목들을 봐왔고 이런 종목들 해왔고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종목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한 3% 장막판에 확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챙기신 분들도 있으시던데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이런 그 시장의 트렌드,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강한 섹터들 어떤 종목들인지 이야기를 드리고 또 종목까지 콕 집어서 1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방송을 보시고 시간이 조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지금 들어와 계시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바닥주 해야 된다. 제가 바닥주 하면 인생 바닥에서 못 벗어난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락 추세인 종목 하지 말고요. 비추세인 종목, 횡보하는 종목 하지 말고요. 상승하는 상승 추세 있는 종목만 해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이야기들 다 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노란톡방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사실 계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명확하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 당했던 부분들 싹 고쳐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반장님과 함께 정말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시간 안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더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과 이 방송에 대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주연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보고 계셔가지고 큰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주연 반장님과 함께 남은 시간은 저희 종목 상담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접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실시간 상담이 들어와서 빠르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인데요. 지니언스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1,650원에 30% 들고 있어요. 라고 뒷자리 783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보안주가 앞으로 좋아진다고 해서 1년 넘게 홀딩 중입니다. 우리 반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니언스 오늘 또 시장과 함께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반장님은 이런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거래대금이 좀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물량을 싣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팔 때도 좀 어렵고요.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건 이제 거래대금이 하루에 뭐 1억, 2억 이렇게 나오는 거는 리스크가 아마 크죠. 예. 방송에서 여러분 이거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안 좋은 거를 소개해드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좋게 설명하면 너도 나도 사고 주가가 순간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막 수급이 막 꼬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거기서 이제 손실을 보고 막 하시는 분들 생기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길게 보는 종목이 아니라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일단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잘 버티셔가지고 지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신고가인데 문제는 이제 거래대금이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사실 신고가는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끝이 이렇게 지금 오늘 좀 9% 평소 대비해서 몸통이 많이 길어졌거든요. 장대 양봉이다. 평소 대비해서 이제 몸통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래 대금도 오늘 보면 거의 뭐 48억 앞에 한 54억 나오고 막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막 급등할 때 이게 뭐 940억씩 막 터지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안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우상향 정배열의 신고가 가는 종목들 얼마까지 갈 겁니다 하는 것도 사실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 요거는 추세적인 대응이 일단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큰 욕심을 부리시게 되면 나중에 진짜 팔려고 하실 때 호가에 물량이 없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거래가 만약에 빵 터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빵 터지는 날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날이냐? 오늘 40억, 50억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요게 한 1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몸통이 막 길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선생님께서 계좌를 딱 보고 막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막 치고 싶고 막 춤을 추고 싶고 이런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바로 매도 버튼을 누르세요. 춤추고 박수 치지 말고 떠나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이거는 과학이에요. 제가 유튜브 방송하다가 또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갑자기 그때 막 나와요. 그래서 막 급등을 하면 와 하고 박수 치다가 이거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 진짜 순식간에 급락으로 내려갑니다. 와. 그게 그만큼 딱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은 거래대금 일단 100억 이상 터질 때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상승 추세 이들 한번 더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니언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주연 반장님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반장님은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이주연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